하나의 위기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엑기스가 되고 그냥 싸워서 피멍이 들어야지 다음번에는 부러져야지 다시 이게 붙였을 때는 더 세지죠. 안녕하십니까. 넘버 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백문백답 시간인데요. 투자캐스터님, 저희 집 지금 한 80, 90 정도 저금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험 지금 4가족인데 80만 원 들고 있어요. 자, 이거 적당한가요? 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께서 이런 재테크 상담 전달해주고 있으십니다. 자, 이런 사연들 매번 읽을 때마다 굉장히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인데요. 이런 자극들을 저는 이런 사연들을 읽어가면서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 37살 군인이셨어요. 군인이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으셨습니다. 자, 우리 흔히들 주변에 볼 수 없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신 분이셨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시다는 그 모습들로 좀 감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 부분에 있어서 상담 전달 주셨죠. 한번 같이 봐보면서 그 고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7살 남자이고 직업은 군인입니다. 투자캐스터님의 방송은 2번 이상 종조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것은 아직 못 본 것도 조금 있습니다. 항상 돈과 미래에 관심이 많았으나 업무와 생활에 치이다 보니 실천을 하지 못하다 어느덧 나이가 1이 되었습니다. 37살이시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공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사실 관심은 있죠. 돈 굉장히 벌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막상 너무나 바쁜 그런 업무 생활이라든가 가정 생활로 이 투자를 한다는 그 마음은 어느 순간 뒷전에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시간이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재테크 관심은 있지만서도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죠. 자, 어느 날 전봇대에 붙어있는 경매 강의 전단지를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부동산에 붙어있는 매물들의 가격을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해왔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내 동네 주변 지역 등의 아파트 시세에 대해 검색하고 알아보는 게 취미가 되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 경매 부분에 대한 광고라든가 이 수업 같은 경우를 그런 접한다라고 하기 관심이 가지는 게 사실이죠. 사실 이 경매 부분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권리상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 많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경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적도 있고 물건을 굉장히 검색도 많이 했었으며 몇 번의 입찰도 해본 결과 사실 한 90% 이상 물건이 전혀 권리상으로 하자가 없다. 이거 양품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사과 상자에 썩어 있는 사과 몇 개가 없겠죠. 근데 그 썩어 있는 사과에 해당하는 10%도 채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경매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매 그런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 싹 다 해줍니다. 클릭만 하게 되면 권리 분석이 싹 나와요. 그럼 경매 공부를 사실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하나 추천드립니다. 경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한 권의 책만 읽으면 됩니다. 자, 그 책은 이틀 만에 경매 박사라는 책이죠. 굉장히 수학으로 치게 되면 정석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자, 이 책만 한 3번 정도, 한 번만 읽는다라고 경매 부분 확 감 잡고요. 2-3번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경매에 해당되는 문제적인 권리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확실하게 기릅니다. 경매에 어떠한 책보다 이 책 하나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근데 많으신 분들이 이 책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죠. 이 책 같은 경우는 절판됐습니다. 지금 한 10년 이상 전에 이렇게 나왔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이블로서 칭송받고 있는 책인데,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사려고 하게 되면 시중 S24시라든가 이런 그 서점에서는 살 수가 없고 중고로 사셔야 돼요. 중고 가격 진짜 쌉니다. 2,000원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2,000원 정도 주고 이 책 사서 줄을 꺼가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줄 꺼서 이를 딱 정리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제가 장담컨대 일주일 내로 경매 마스터합니다. 사실 굉장히 실전 사례들이 너무나 잘 있어요. 너무나 설명도 너무 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겠죠. 한 두세 번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경매 접근한다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 시각들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책 정말 추천드리고요. 사실 우리는 경매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자가 거의 없어요. 하자가 없는 물건들이 90%입니다. 자, 하자 없는 그런 물건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근데 경쟁이 치열한 만큼 아무리 고수라고 하더라도 낙찰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자가 없는 물건들은 이런 경쟁자가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초고수 같은 경우는 경매 같은 케이스를 어떤 때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 하자 있는 물건들 접근하죠. 유치권이 설정이 돼 있다거나 이 권리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들, 신기하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 물건들 위주로 경쟁이 없는 그런 물건들 낙찰 받겠죠.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매 부분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사실 월급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쟁이가 사실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낙찰가가 낮아야 돼요. 낙찰가를 낮게 쓴다는 것은 그만큼 낙찰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수십 번 가야지 한 번 낙찰 받고, 그런 게 이제는 시간이 전업투자자 같은 경우, 전업투자자 실전 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십 번 참가를 해서 하나 낙찰을 받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낙찰가를 낮추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낙찰받을 확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낙찰가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금매 가격이 훨씬 더 낮다. 권리상 문제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명도하려면 귀찮거든요. 그런데 그 금매가랑 비슷한 낙찰가를 받으면서도 경매에 참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수십 번 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으로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권리상 부분, 권리 분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틀 만약 경매 박사 이 책 같은 경우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일주일 내로 마스터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은 이 낙찰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측면이 있죠. 굉장히 이제 휴가를 한 번 내는 것도 사실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매번 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 번 가서 한 번 낙찰 받을까 말까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더욱더 이 경매를 참가한다는 그 부분 열망들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구독자분께서도 경매 부분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시고요. 자, 일단 저는 결혼 전에는 꾸준한 저축으로 6천만 원 정도 모으다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며 현재는 월 85만 원, 적금하다 딸과 아들이 생기며 생활비가 부족함을 느낀 현재는 연 1,000만 원 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적금만 꾸준히 하면 돈이 모이겠다는 생각으로 월 일정 금액을 모으기만 했지, 적금이 만료되면 사고 싶은 거나 빈손으로 시작한 가정이라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 구매해 정작 현재 모은 자금은 별로 없습니다. 이리저리 해서 담보대출 1,700만 원 껴있는 군인공제 저축에 3,500만 원, 청약, 통장 등 저축 1,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유튜브에 경매 강의가 있어 보다가 여러 유튜버를
보았고, 근 6개월 동안 유튜버와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던 중 캐스터님을 보게 되었고, 조곤조곤 말씀을 차분히 잘하시는 캐스터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위치와 군인의 신분으로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앞이 어두워 몇 가지 조언을 얻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4인 가족 보험이 아내 15, 저는 30, 아이들의 36만 원 들어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과한지 보험에 대한 생각도 여쭙고 싶습니다. 군인으로 모은 돈은 적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나름 공부하고 용돈과 생활비를 아끼고 모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자 마인드 등 부자에 대한 열망이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매일 행복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은 좀 갖추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6천만 원을 모았다라는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군인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월급이 크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 원 정도를 모았다라는 것은 결혼 전부터 이런 자금을 모아야겠다라는 전략 정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흥청망청 쓰는 게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결혼하고 돈 모아야지, 결혼하고 제대로 마음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사실 결혼 전에 이런 재테크라든가 이런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결혼하시게 되면 내 주변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가정이 생겼을 때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애들을 길러야 되는 그 비용 플러스 이리저리 써야 되는, 당연하게 써야 되는 그런 고정 비용들이 하나 둘씩 증가함에 따라서 모을 수 있는 돈은 점차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아쉬워합니다. 결혼 전에 조금이라도 더 모을 걸 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벌써 차는 떠나고 없기 때문에 손만 흔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분 같은 6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자, 이 모아셨다는 그 부분으로 굉장히 이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금 그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있으시죠. 그런 의미 측면에서 이 보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지금 매버리로 지금 나오죠. 매버리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5만 원을 지금 모으고 있으세요. 자, 월에 85만 원 모으는데 80만 원을 지금 보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좀 과다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를 일단 예를 들게 되면 저는 보험이 딱 2개 있어요. 자, 필수로 들 수밖에 없는 차가 있다라면 자동차 보험, 그리고 치과 보험이죠. 치과 보험 27,000원인데 그것도 사실 돈 아까워요. 아니, 사실 이렇게 계산을 해 본다고 무배당이거든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4년 정도가 납부가 되어 있는데 제가 탄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적인 부분이 넣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안 넣고 그냥 제 돈으로 그래 납부를 한다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취소를 할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보험 부분, 특히나 가입할, 지금같이 이 젊은 나이에는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험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했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죠. 그런데 이런 건강상의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기보다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 더 건강해지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감기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어요. 자, EBS에서 감기라는 다큐멘터리가 발생을 한 적이 있죠. 자,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참으시는 편이신가요? 병원에 가시는 편이신가요? 대부분 다 감기 걸리면 어떤가요? 막 열나고 막 컨디션 막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병원부터 찾으세요. 병원부터 찾는다. 감기 걸리자마자 바로 병원 가서 주사 딱 맞고 바로 낫고, 이런 게 패턴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에 그랬습니다. 저는 감기가 으슬으슬하다 그러면 병원
으슬으슬하다면 병원 갔던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이 EBS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다음에 병원 가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가지 않아요. 딱 한 번 가봤어요. 정말 열이 많이 났을 때 가봤는데 왜 가지 않았냐면 자, EBS에서 자, 하나의 똑같은 증상 3일 정도 몸이 으슬으슬하고 열이 나면서 가래와 기침이 나온다 라는 측면 부분으로 똑같은 증상이었어요. 똑같은 증상으로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그 의사들한테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 진단을 받으러 가요. 병원에 가서 이 증상을 문의를 하죠.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자, 항생제 주사 플러스 10가지의 약을 처방해 줍니다. 10가지의 약. 그런데 자,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하나같이 약 필요 없다. 한 3일 정도 푹 쉬고 빨리 자고 일찍 자서 따뜻하게 있으면 낫는다. 처방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런 처방이 내렸던 의사들한테 한국 그 의사들이 그 처방을 했던 처방전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처방을 해준다.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의 답변은 놀랍습니다. 야, 이렇게 처방하면 안 된다. 이 약, 이 10가지 약 중 이 약은 전혀 효능이 없다. 이거는 학술상으로도, 의학 학술상으로도 효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되지 않는 약이다. 내가 만약에 내 딸한테 이 약을 먹이겠냐? 그러면 절대 안 먹인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우리의 몸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야 된다. 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플러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 걸리면 증상이 어떤데? 열나고 기침하고 가래 나오죠. 근데 이 현상들이 정확하게 감기를 몸에서 이겨내고 감기라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현상이다. 이겨가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열나는 것은 이 파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중에 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 가래와 기침 같은 경우는 그 죽어 있는,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싸우게 되면 죽은 세포들이 있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있지 않겠어요. 바이러스를 뱉어내는 그런 작용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기 증상 부분이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방송 보고 싹 그 병원을 간다라는 그 마인드를 확 줄였어요. 아예 안 간다. 그러면서 대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날 같은 경우 감기 증상이 있죠. 그 증상 기록을 하죠. 근데 이렇게 증상을 한 두세 번 정도 기록을 해보니까 한 4, 5일 정도는 있어서 4, 6일째는 거의 대부분 이 증상, 감기가 극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예전에는 특히 자취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골방에 살다 보니까 골방에 살면 어떤 굉장히 춥잖아요. 춥다 보니 저는 이런 감기가 굉장히 많이 1년에 한 3번 정도 걸렸는데 대학생 때다 보니 컨디션 저하게 되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 병원 가가지고 항상 항생제 그 주사 맞았었는데 그 항생제가 나쁜 바이러스도 죽이는데 나쁜 바이러스도 죽이지만 좋은 바이러스까지 죽인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면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일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 이겨낸다라는 사실 과거 자료가 있다 보니까 걸린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찾기보다 예전 과거 자료를 찾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독자분 같은 경우는 80만 원, 월 80만 원 내셨습니다. 80만 원에 이 보험을 두고 계셨어요. 아내분 16만 원, 남편 30 해서 총 다 해가지고 80이나 해당되는. 그러니까 자 85만 원 저축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외적으로 월급에서 80만 원이 나가요. 자 80만 원이 나간다. 자 이런 우리가 그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굉장히 이런 불안감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보험이 불티나게 판매가 나죠. 이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극소한 퍼센테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걱정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보험을 판매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에 이처럼 이런 낮은 확률의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85만 원 플러스 80 더해진다라고 160만 원이에요. 2배 정도가 훨씬 빠르게 저금을 할 수 있고, 저금을 해야지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그 연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투자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 예전처럼 이제는 저축률도 굉장히 수익률 같은 경우 10% 이상대, 두 자릿수 이상일 때가 있었죠. 경제 성장률도 두 자릿수가 이상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재테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저희 스스로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월급으로는 부족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년 채운다고 하더라도 이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낮죠. 50% 정도 선에, 그 정도 선에 머물러 있다는 측면 부분으로 그 외적인 비용, 사실 필수 생활비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적인 비용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잣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종잣돈 부분을 가장 빠르게 모은다라고 하면 투자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앞서도 얘기를 들었듯이 이 적금 부분 가입을 했었을 만기에서는 소비로 다 돌리셨어요. 이때가 필요했던 그 물품들을 사는데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투자에는 거리가 먼셨죠. 그런 측면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초기 때, 이 초창기 30대 중후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높아지는 그 순간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은 40 후반부터는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보험에 가입하는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여유자금으로 땡겨 써야 된다. 여유자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30대를 훌륭하게 보낼 필요가 있겠죠. 빠르게 투자를 해서 투자 성과 부분이 나눠 있는 40대 후반부터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그 보험 부분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빠르게 이런 자금 부분을 확보를 해서 추월 차선 타셔야 되지 않겠, 투자에 입장하기 위해서 입장권을 끊어야 됩니다. 입장권은 종잣돈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부자들 같은 경우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왜 많이 가입할까요? 그것은 본인이 이제는 갑작스럽게 운명을 했을 때에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보험을 가입합니다. 자, 운명을 했는데 어떻게 재산을 지킨다라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자, 부자들 같은 경우 실물 자산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자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렸습니다. 자, 부동산에 해당되는 실물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운명했어요. 세상을 떴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실물 자산을 상속을 받아야겠죠. 자, 상속받는 자산 같은 경우가 받으려면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부자 같은 경우는 뭐 10억, 20억 이 정도는 기본일 텐데 부동산 자산만. 자, 해당되는 상속세 3억, 5억 같은 경우 그렇게 내야 되는,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굉장히 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2, 30억 같은 경우는 한 5억, 한 8억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있나요? 그 현금 부분이 거의 없죠. 현금이 그 8억 가까이가 해당되는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이 없을 때 상속을 받는다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 부동산을 빠르게 팔아야 돼요. 빠르게 팔아야 된다. 어떤 가격으로 내야 된다라는 것인가요? 금매로 놔야 된다는 것이죠. 빠르게 팔려고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닌 그러면 시간을 오래 길러야 되는데 이 상속세를 내는 그 시간 동안에 팔리지 않는다라는, 팔릴 수가 없다라는 거. 팔릴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빠르게 팔아야 돼요. 결국에는 금매밖에 답이 없다는, 상속세를 내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자, 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보험에 가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험 갑자기 이제는 운명했을 때 보험금이 많이 나오죠. 자, 이를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겁니다. 자, 이 납부를 통해서 본인 재산, 헐값에 내다 파는 그런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죠. 저는 이 구독자분께서 이런 너무 수비형이거든요. 보험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극소수의 그 확률 때문에 가입하는 거라는 측면들을 상기하시면서 그런 수비형보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향에 더 집중을 해서 돈을 많이 불린 상태에 해당되는 그 부분까지 간 다음에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부자가 되는 게 우선이다. 부자가 되는 그 목표를 구하는, 추구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에 이제는 보험까지 가입하는 그 전략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둘 때 제 주위 사람들이 저 친구 실성을 했구나.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그것도 월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일을 제가 맡고 7년 넘게 일을 했는데 그만둘 때 다들 저 친구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자, 이것으로 투자캐스터님, 저희 집 80만 원 보험 가입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